안녕하세요. 차린이들의 차 생활을 돕는 생각을 마시는 차짜리입니다. 네? 홍차랑 녹차랑 같은 재료로 만든다고요? 네? 뜨거운 솥에 볶는 게 홍차가 아니라 녹차라고요? 오늘은 이것이 차다 시리즈의 2편 제다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차라는 영역이 어디에 속해 있고 이 차라는 영역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이 차라는 영역 내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런 주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분, 차의 종류를 다루기 전에 꼭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제다법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아무리 내용을 쉽게 짜보려고 해도 제다 관련된 용어를 아예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제다 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면 차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제다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차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즐기는 사람이라서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내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도 같이 즐기는 마음으로 제다라는 게 대충 그렇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제다법은 좀 더 전문가분들에게, 차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나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차상인분들에게 배우는 걸로 하죠. 제다, 차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화시키면 대충 크게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체업, 그러니까 먼저 찻잎을 수확을 해야겠죠. 그래서 차나무에서 찻잎을 이렇게 똑 따면은 그때부터 바로 수분이 줄어들면서 산화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산화를 그렇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게 냅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산화를 조절하는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공정에 대표적인 것들이 위조, 치들리기, 유념, 비벼서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더 산화가 되는 게 싫어, 산화 멈춰 하고 산화를 끊는 살청 공정도 있습니다. 이런 공정들을 통해서 산화의 정도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런 산화의 정도가 홍차냐 녹차냐 그런 차의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찻잎에 수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차가 빨리 변질되고 썩기 때문에 최대한 수분을 날리는 과정인 건조까지 진행되게 되면 차 만드는 과정이 1차적으로 끝납니다. 제다 과정이 여기서 끝나기도 하고요. 뭘 더 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맛과 향을 끌어올리거나 소비자가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보관성을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열처리, 그러니까 배화를 좀 더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가향이나 블렌딩 같은 작업을 좀 더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 설명은 정말 단순화시킨 거고요. 차마다 실제 공정은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 중요한 차의 향미와 차의 종류를 결정하는 산화가 과연 뭔지, 이게 약간 과학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식물의 세포는 세포벽도 있고 좀 빵빵하게 생겼잖아요. 동물의 세포가 좀 흐물텅하고 부정형으로 생긴 반면에요. 이 식물의 세포의 이 빵빵함에 기여하는 게 세포벽도 있지만 액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가득 든 주머니예요. 이 액포 안에 물도 들었지만 티폴리페놀 성분들을 이 액포막이 잘 가두고 있다고 합니다. 도성 차밭이나 제주도 차밭에 가면 다 푸르잖아요. 이게 녹차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차나무인 게 아니고요. 그 찻잎으로도 홍차 다 만들 수 있고요. 네, 왜 그렇게 초록색이냐? 이 티폴리페놀 성분들이 반응할 수 없도록 액포막이 잘 가두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홍차의 원료든 어떤 차의 원료가 됐든 대부분의 품종에서 건강한 차나무에 달린 잘 큰 찻잎은 거의 다 초록색이에요. 왜 이렇게 조건을 길게 붙이냐면요. 어떤 품종들은 그 싹이 막 나면은 그게 이렇게 자색, 약간 보라색으로 되게 독특한 색깔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품종이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자라면 녹색 되거든요. 아니면 또 냉해를 입었다든가 건강하지 못한 차나무의 경우에는 좀 더 붉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배경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차에서 산화가 뭐냐, 그러면 이 디폴리페놀하고 요 산화 효소가 서로 만나서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붉은색 성분들이 생겨요. 뭐 테아루비긴 이런 성분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산화가 적게 진행된 녹차는 녹색으로 남고 산화가 많이 진행된 홍차는 붉은색을 띠는 거죠. 푸릇푸릇한 찻잎일 때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액포막이 티폴리페놀을 잘 가두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산화가 가능하냐, 어떻게 산화가
산화가 진행되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수분이 줄어드는 거랑 두 번째로 액포막이 물리적인 충격으로 손상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세포 안에서 수분이 빠지면 얘네가 탱탱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수그러들면은 자연스럽게 T폴리페놀도 액포 밖으로 새어나와서 산화효소랑 만나서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된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액포막이 균염 같은 거에서 막 비벼갖고 물리적으로 찻잎에 막 충격을 주면은 액포막이 뭐 찢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상을 입겠죠. 그럼 찢어졌으니까 당연히 또 T폴리페놀이 새어나오겠죠. 이렇게 산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산화를 어떻게 멈추냐면요. 이 산화효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T폴리페놀을 만나기 전에 가열해서 이 효소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산화를 멈추고 열을 가하는 거를 살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화를 진행시키기도 하고 또 멈추는 방법도 있어서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차의 산화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제일 어려운 과학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세 단계로 보는 건 정말 엄청 단순화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재단은 훨씬 복잡한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복잡한데요. 아까는 여기 산화를 조절하는 과정에 위조하고 유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녹차냐, 홍차냐, 우롱차냐 이런 차 종류마다 재다 과정이 완전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TC 방식의 서양식 홍차의 경우에는 찻잎을 잘게 찢는 과정, 으깨고 찢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차들은 이렇게 잘게 찢는 과정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차 종류마다 제다 과정에 어떤 공정을 하냐 마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전기불을 쓸 거냐, 숯불을 쓸 거냐, 아니면 뭐 열풍을 쓸 거냐,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런 공정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뭘 먼저 하느냐 이런 순서까지도 다 다릅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제다 과정을 알려면 차의 종류를 딱 정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이 차다 시리즈에 우롱차편 같은 것도 찍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복잡하고 제각각인데 이 모든 공정을 다 알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해할 때는 이 살청 개념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살청 과정이 있냐 없냐, 만약에 있다면 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살청을 했냐, 이 정도만 구분하고 알 수 있으면 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떤 차에서는 정말 중요한 공정이 있거든요. 바로 성형입니다. 차의 모양을 잡아주는 건데요. 여기다 대충 넣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넣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형을 안 하는 차도 많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대부분의 녹차하고 홍차는 따로 성형을 안 하죠. 두 번째는 이 성형이 이 흐름에 넣기가 되게 애매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건조 때문인데, 성형을 하는 차, 예를 들어서 방구형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성형하고 건조 과정이 딱딱 분리된 게 아니라 건조 좀 하고 모양 만들려고 똘똘 말았다가 풀었다가 건조 다시 또 좀 하다가 말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공정들이 맞물려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건조, 여기까지는 성형 하고 딱 나누어서 이 흐름 안에다가 딱 분리해서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형을 하는 차 하면 보이차 같이 한 덩어리로 뭉치는 기납차도 있는데 이런 차들은 또 많이 달라서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어려운 제다에 관한 얘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차 분류법, 지역 생산지, 제다법, 소비지역 등등에 따라서 차에 실제로 이름이 붙는 방식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